은 이미 돼 있어. 아까부터. 오케이 됐어. 확인해 보세요. 저쪽에서 자, 방송 잠시 후에 방송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쪽 한번 저기 정장님 체크. 음량 들어가는 한번 음량 테스트 하겠습니다. 백 기자부터. 예. 하나, 둘, 셋, 넷. 잘 들립니까? 위원장님. 둘, 셋, 넷. 들리시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테스트 들어가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시간에 두분 좀 한게 멍멍하게 앉아 있어. 아, 우리 먹먹하고 어색하게 이거 만들었잖아. 섹스엑스에 뭐 이런 거라도. 아침바람, 찬바람 물고 가는. 자, 나오겠어요? 저는 잘 나와요.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큐. 자, 큐.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다연의 잠수함 산악회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산시에 이런저런 문제로 시민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정도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아파했던 분들이 양대동 주민하고 지곡의 오스카빌 주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스카빌 아파트 산업 폐기물 반대 위원회 한석하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석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한 위원장님이 지난 2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컨디션이나 건강 어떻게 좋습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고생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네. 제가 이 순서대로 안 하는 때가 많아요. 네네네. 그- 순발력을 발휘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하고 오스카 주민들이 고생하게 된 게 산표장이잖아요. 네네네. 산표장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규모나 처리 물질이 뭔지 좀 알고 계신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토바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1734번 이제 위치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요. 면적은 5만 9천 평. 그러니까 서산시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호소공원만한 크기의 면적에 지하 40m를 파고 지상 5m를 높여서, 그러니까 호수공원 크기의 면적에 지하 40m를 판 다음에 지상에 5m를 높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는 저희 오스카 주민들이 인지하게 된 건 2017년 5월 초에 인지를 하게 됐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9월 15일경부터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알자마자 공사가 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제가 당시에 보니까 네. 우리 주민들한테는 5만 7천 제곱미터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 않고요. 그렇죠. 네네. 평수를 해주셔야 이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비춰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17,000평쯤 됩니다. 네. 그래서 호수공원하고 그 주변에 약간의 상가를 통째로 떠서 있습니다. 산패장하고 관련해서 서산시하고 업체하고 네. 입주 계약을 체결한 줄 알아요. 네네. 그 존재는 아시죠? 작년 2018년 제가 4월에 알게 됐습니다. 입주 계약서가 있다는 걸. 입주 계약서가 몇 월에 언제 작성된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연수를 지금 횟수 2014년 정도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날짜를 달을 제가 지금 7월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 계약서를 서산시는 이미 분양할 당시에 그 조건이 오토밸리 산단권만 매입을 하는 조건을 분양을 해준 거예요. 이 매입 자체를. 네. 그래서 그거를 어길 시에는 그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명서가 달린 입주 계약서를 서산시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저희가 안 거는 2018년 4월에, 작년 4월에 알게 된 겁니다. 그 문서의 존재를 안 거는 투쟁이 시작되고 한참 있다가 아셨다. 1년이 훨씬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2017년에 5, 6월에 5월 초에 저희가 알았고. 이게 들어온다는 걸 오스카빌 주민이 그제야 비로소 알았고 네.
그러고서는 알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 뭉치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고 네.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는가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네네네. 서산시와 업체 간에 입주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됐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네네. 그 입주 계약의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토밸리 산단 내 거만 처리하고 네네네. 그 7조인가 시장에 들어가요. 예, 네. 7조에 이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네네네. 그런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머리가 많이 썼긴 했네요. 정확한 걸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스카 주민들은 이 오토밸리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조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그렇죠. 예. 네네네. 예, 먼저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서산시의 정권이 바뀌기 전엔 정부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고요. 네네네. 자,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활동을 시작한 게 언제십니까? 제가 2017년 9월 10일 날 이제 박미 공동위원장님하고 같이 주민자치 투표를 통해서 예. 위원장직을 임명받았고 2017년 9월부터니까 2018년, 2019년에서 3년 차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때 그 이전에는 뭐 1기 집행부가 있었고 네. 몇 달 만에 2기로 3개월, 네. 예, 네. 2기로 넘어간 거로 기억해요. 네네. 1기, 2기 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고요. 네. 이제 위원장으로서 반대 활동을 시작하신 후에 네. 이제 서산시장과 면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민의 요구 사항이 네. 관철이 됐나요? 아니면 주민이 농락당했다고 느끼셨나요? 그 시장 면담에서. 그 시장 면담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제가 그 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수차례 그 전임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었고 그 피켓을 제가 날마다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그러면서 시장님 한번 만나달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고 또한 각 기업 지원과를 통해서도 계속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그 면담이 거절되는 상태에 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이제 면담이, 12월에 면담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그 면담의 결과가 뭐였냐면, 저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수용이 안 된 거죠. 저희가 이 갈등, 민원이 제기되고, 날마다 피켓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저희가 또 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돌아봐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달라고 요청한 모든 그 안들이 단 한 가지도 수용이 안 되면서 이제 분노는 그게 다른 거죠. 저희들이.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면담이 있고 며칠 만에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단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2017년 12월 19일부터 제가 29일까지, 그러니까 10박 11일 했습니다. 네. 예. 잠깐만 음향을 좀 다시 잡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잡아주세요. 너무 작아요? 네, 음향. 아니, 지난번에도 음향이 작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모니터 해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음향이 아니 나중에 그 죄송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방금 한번 위원장님 말씀. 그래서 그때 그 면담 결과가 공문으로 저희 그 반대 회신이 되면서 단 한 가지도 수용되고 민원을 갈등을 해소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단식을 결심을 하게 되죠. 일주일 만에 제가 단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때 시와 지금 시는 좀 달라졌습니다. 입장이나 행정 태도가요. 그러니까 2017년 말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 열흘 되는 날, 네, 제가 옆에 천막에 있다가 열흘째 되는 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그때 실려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절박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17년도 그 말의 상황이 뭐였냐면
이 관계, 그러니까 인허가를 낸 관계 간청, 서해안 시청, 충남도청, 금강위역 환경청이 상당히 저희 반대의 활동에 비협조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나 이런 근거지를 찾아보려고 요청을 하거나 면담을 했을 경우에 거의 다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태에서 서산시장님과의 면담이 완전히 저희를 분노케 하는 상황에서 제가 단식을 들어가고 생명을 한번 던져보자. 던져봤는데 해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죽어진다면 폐기물 관리법이라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라 차원에서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은 그런, 결심이 좀 서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제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던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런 일 또 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 상태가 저는 압니다. 이제 개인의 건강 현실을 네. 이렇게 공개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병이 있어요.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이 이런 일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남녀 평등주의자인데요. 우리 남녀 평등을 지나서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의 그 활동 모습을 보고 어떤 여성은 존경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그런 걸 느낀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서산 지킴이단에 천막이 쳐졌잖아요. 네. 너무 고생들 하셨죠. 바로 옆에서 한 위원장님이 단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막에서 노숙을 한 것도 힘든데 옆에서 단식을 하시니까 그 천막에 그래도 족발이나 기타 등등 치킨이나 이런 거를 사주고 응원하는 시민이 계셨는데 그게 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냄새 풍길까봐. 그래서 한 3일은 또 그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기도 해서 못 먹었습니다. 라면도 못 먹고 밥을 나가서 먹고 사 먹고 그랬는데 3일쯤 되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힘들겠다. 이게 언제까지 노숙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때 냄새로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3일 지나니까 옆에서 무슨 냄새가 나도 배고픈 걸 모르겠던데요. 그렇습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가 몰랐습니다. 정말 배고픈 걸 몰랐어요. 무슨 냄새가 나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3일 딱 지나니까. 몇 년 전에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모님들이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옆에 가서 폭식 투쟁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보는 앞에서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우리 한 위원장님 단식할 때 우리 제일 좋은 방법이 짜장면이나 라면 먹는 게 제일 좋았을 때 냄새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위원장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네네. 이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러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건강과 생명에 침해가 우려되는 독극물질 매립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묻히는 그 폐기물은 국가보건안전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11개의 독극물질이 매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공기중에 유출돼서 저희가 그걸 호흡을 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나 유독성 물질로 각종 암이나 치매, 기관지, 천식 각종 병들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죽어가는 그런 병에 들어갈 텐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그 몸의 소를 다 느끼고 난 다음에 하면 이미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우려에서 시작을 했죠. 한 위원장님 좀 약 좀 올려볼까요? 네. 그런 게 생기면 오스카 주민들이 그걸 숨쉬어가지고 폐로 막 정화시켜서 내보내셔야죠. 사회를 위해서. 아닙니까? 오스카 주민들이 노릇이 아니어가지고 놓을까봐. 그때 당시에 네네. 이 서산의 남쪽에는 소각장, 네. 또 북동쪽에는 산패장이 들어선다고 하고, 네. 또 화력발전, 미세먼지 이래가지고 구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서산 시민의 폐가 공기청정기냐. 정말. 네. 예. 어떻게 서산 시민들이 폐로 공기를 정화해서 다시 내보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자주 섞인 한탄이 있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되는 그 산업폐기물은요,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입니다. 그 10가지, 11가지 정도의 그 발암물질밖에 없어요. 뭐 중간에 뭐 건빵도 매립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매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국가가 지정해둔 위험물질만 매립하는 매립장이에요. 예. 그 폐기물법 등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충족 요건을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네. 뭐 공단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공단 안에서 배출하는 그 배출물이 1년에 2만 톤을 되면 그 이상이 넘으면 그 조성할 수 있다. 네. 조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런 게 있는데요. 오토밸리 그 산폐장에 오토밸리 공단에서는 2만 톤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제출한 계산에 하면, 내는 사업 계획서에 하면, 물론 맞습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연간 2만 톤 이상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일단 그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그 용량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조사해본 결과로는 1년에 10,000톤 이하다라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의무 규정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이제 거의 공장이 다 공장들이 붙여있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실제 배출량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배출량 용량이라는 것이 네. 추정치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추정치인데 이제 그 공단을 키우고 싶은 자치단체나 공장 그 사업주 입장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공장을 유치하고 사업을 해서 본의 아니게 나오지만 이런 산업폐기물이 2만 톤 이상 나올 정도로 이거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다 무마가 되는 그런 조항 같아요.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서산시가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한 조항도 안 빼고 한 30번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세워서 봤죠. 네. 그러면 이 법치국가에서 의무 조항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 평생 수배가 됩니다.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에. 뭐 어떤 의무든 어기면 벌칙이 따르는데 제가 그러면 산폐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되는 의무시설이면 산폐장을 거부하면 어떤 벌칙이 따르나 그 벌칙 조항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 안 하면 뭐 예산을 끊는다든지 서산시를 해체한다든지 서산시를 군으로 강등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무시설인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단이 지금 의무시설 규정에 들어가는 공단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산업회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공단도 무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자치단체장님의 의지라고 봐요.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역시 깊이 보셨네요. 그 전국에 서산 오토밸리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또 활성화돼서 더 많이 활성화돼서 그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1년에 오토밸리보다 훨씬 많게 2만 톤 훨씬 상회하는데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없는 공단이 있습니다. 예, 열몇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공부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걸 거부한 자치단체가 망했다거나 자치단체의 자항에 구속됐다거나 그런 처벌이 기록된 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 안 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의무 조항이고 의무 시설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의 힘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발생량이 7,000톤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2014년 말에 네. 환경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KEI라고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한국말 명칭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보면 발생량 추정을 할 때 원 단위 추정을 하면 최대 6,000%인가? 이렇게 과장되게 추정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맞아요. 아십니까? 네, 그리고 알고 있어요. 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지화연대 조정상 네, 조정상 위원장이 그 똑똑한 친구인데요. 네, 네. 그 친구가 볼 때 이미 입주가 60%나 된 상태 60%에서 2014년 당시에 배출한 그 산업 폐기물보다 이제 40% 남은 곳에 들어올 업체가 어떻게 수십 배를 더 배출한다고 추산하느냐. 이거 신빙성이 약하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뭐 생각하거나 의견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좀 시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014년도 이 원단위 계산법으로 추산을 해서 이게 이제 배출량이 이만큼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 그때 당시에 100개의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면 그 공단에 오토바이 산단에 60개는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40개만 들어오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60개 들어와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앞으로 40개, 이거는 이미 양이 앞으로 들어올 40개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60개보다 분명히 적죠. 40개 공장에서 배출할 양이 오히려 60개보다 한 배, 두 배, 10배가 아니고 수십 배가 많을 거다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하기 빼기를 할지 모르는 3살짜리 알고이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거는 알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KI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권고를 했단 말이죠. 방법을 바꿔라, 계산법을.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런 계산을 뽑아냈기 때문에 과연 이 계산이 신뢰도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불만도 많고 이해할 수가 없고. 산업 폐기물 배출량 추산에서 원 단위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들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 단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줄 알았죠. 비싼 거를 생산하는 귀금속 업체가 많으면 산업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느냐. 그럼 금은방 10개만 해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지어야 하느냐. 비싸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원 단위란 종업원 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원 단위가 맞는데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많이 배출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되고 종업원 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환경부 보고서를 보니 원 단위는 2002년도 경에 제시가 됐는데 이제 산업 폐기물도 그 비싼 거라 재활용률이 80%가 넘고 그래서 이게 합당한 추산 방식 아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장님하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 시청이랑 다퉜던 기억이 나요. 다시 조사를 하자 배출량을 하고 했는데. 뭐 같은 조사 그 업체에다가 또 같은 조사를 맡겼으니 한번 조사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했던 업체에다가 다시 재조사를 시키면 전에 자기네가 조사한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행정을 벌인 게 전시장 체제의 시청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이게 사실은 라면을 달라고 했더니 면발을 그 떡가래 뽑는 기계에 넣고 뽑았어요. 그래서 무슨 라면 면발이 이렇게 두꺼우냐 했더니 그래 다시 뽑아줄게 하고 다시 떡국 뽑는 떡가래 기계에다 넣어서 다시 라면 면발이라고 뽑아준 거랑 비슷한 거. 재선정한 것이 제 기억에도 2017년 여름에 제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우편함에 꽂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수십 센치 두께로 막 쌓아놨더라고요. 서산시가 뭐 산패장 바로 알게, 소각장 바로 알게 이런 인쇄물을
엄청나게 인수해서 서산시민 전 가구, 예, 전 가구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인쇄했어요. 네네. 그때 산패장에 대해서도 인쇄했죠. 그때 내용도 보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서산시에서 전국 거 폐기물 받지 않습니다. 서산시는 네. 3kg 걸 받습니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네. 15 광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 LBA 광고를 통해서 마치 서산시가 업자를 홍보해 주는 양. 예. 그러니까 과연 그때 당시에 서산시청이 시민을 위한 기관인지 예. 업자를 위한 기관인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이해에 불과한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에다가 면담 요청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전국 거를 금강청에는 오토밸리 산다 및 인근 여기서 인근은 폐기물 관리권에서 전국을 의미할 수 있는 건데 전국 거라고 화를 내는데 금강청에다가 사업자는 당신들은 전국 거 받지 않는다 인근 3km만 받는다고 시부나 간부나 LBA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찌라시를 뿌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3km라는 근거 자료를 우리한테 달라. 자, 금강청에도 그런 그림 근거 자료는 없다는가 충남도도 없다는가 서산시청 내놔라 그랬는데도 서산시청에서 면담 거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도 안 했으니까요. 근데 그 인근 3km라는 그 근거 자료는 어떤 공문에도 없었습니다. 서산시청, 금강청, 도청. 그래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시청이 근거도 없는 서류에도 없는 공문에도 없는 그런 그 허위 사실을 전단지를 만들고 간부를 만들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거를 만들어서 그 가짜 그 홍보를 했어야 하는지 왜 그래서 서산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가려야 됐는지 이거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저는 배신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나중에 이야기할 예. 그 지금 행정소송이 재판에 대해서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미리 언급된 건데요. 네네네. 아까 의무시설이냐 아니냐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더라 네, 이런 네, 말씀 네. 드렸고요. 네. 이 산패장이 이런 것이다고 알리는 의무는 산패장 업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가 대행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네. 그 발생량이 1년에 5만 6천 톤인가? 네네. 그렇게 좀 과장됐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문구가 그때 당시에 서산 시민이 걱정했거든요. 전국에 산업 폐기물이 몰려온다. 그런데 그 부담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거 절대 아니고 그거는 뜬소문이고 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 3km 내에 산업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네. 그 거리 제한, 네. 영업구역 제한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서산시나 서산시장에게 없어요. 없죠. 그거는 그 산자부 장관에게도 없어요. 네. 그 산업폐기물 업체의 그 영업구역 제한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청의 홍보 자료에 나온 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 3km 내 것만 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홍보였다는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업체와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시청과요. 네. 그래 그 조항 그러니까 아까 네. 초반에 업체와 시청과 그 입주계약에 네. 그 오토바이를 산단 내 거만 처리하겠다. 네.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네. 시청이 스스로 그 계약을 어겨서 인근 3km까지. 예, 그렇게 확장돼서 광고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체는 나중에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왜 그 거리 제한을 받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이나 재판에 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뭐 받아들이겠다고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절차 이 진행 과정상 보면 이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지금 아니냐? 재판을 한 거는 지금 오토밸리 산단 것만 받아서는 사업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오토밸리 산단을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그 인근 지역이 붙어서 지금 적합 통보 취소가 된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기 오시면 다음 대화 내용을 미리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거죠. 외식거리를 받겠다는 그 의지를 분명히 소송을 걸어서 사업자는 표현을 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그 거리 제한의 핵심 논점이었으니까. 네. 예. 하여튼 간에 거리 제한을 서산시장 단위나 서산시청 단위에서는 거리 제한을 할 수 없어요. 그 언급이 다른 게 없었고, 그 허가 조건에 충남도는 오토밸리 산단 내거만 그렇게 승인 조건이었고, 금강청은 쏘갔어요. 네, 맞습니다. 쏘갔다고 하는 게 좋은가요? 쏘겠다고 하는 게 맞나요? 금강청은 승인할 때 조건이 오토밸리 및 인근 지역이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인근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인근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네. 예, 저는 인근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커서 인근을 중국의 산동반도 정도로 봅니다. 예. 산동반도 정도로 보는데 어떤 분은 인근은 뭐 옆동 아파트 옆동, 뭐 옆에 아파트 단지 요 정도로 보고 어떤 분은 서산시 정도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충남도 이렇게 봐서 인근이라는 조건은 특정하고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때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리를 분명히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근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산업인물이 온다고 그랬고 당시 시청에서는 인근이 어떻게 전국이냐 이렇게 우긴 건데 그러면 이 인근이 어느 정도까지냐 이 정의를 내려보자 이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 주민들이 인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 폐기물 관리법상에서의 인근은 어차피 폐기물 관리법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묶어놓은 어떤 성향이 되니까 산단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충돌하는 현상이잖아요. 산단법은 산단에 있는 것만 묻는 걸로 해서 그 기준이 되는 거고 폐기물 관리법은 범위를 좀 넓혀놓은 거고 충돌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산단 내에 있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산단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산단 외 지역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면 그런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는 산단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입주 계약서에도 명확하게 오토밸리 산단권만 받겠다. 그랬으면 서산시는 사업자한테 너희 우리하고 입주계약서 쓸 때 산단권 위에 받으면 해지한다고 그랬잖아. 니네 동의해서 계약서를 썼잖아. 이거 분양 해지할게가 명확한 답이었어야 돼요. 네. 거기에 15관문 만드는 인근 3km까지 범위를 스스로가 확장시켜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캐션 마크를 갖고 있는 거고 시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위원장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법 조항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그 생활 폐기물이건 산업 폐기물이건 거리 제한 조건 조항이 있어요, 법에. 그런데 그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 분야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에 대한 거리 제한 조건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 해석을 해가지고 산업 폐기물은 영업거리 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생활 폐기물 등 기타는 분명히 이렇게 뭐 자치단체의 장이나 광역 단체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산업 폐기물은 아예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법리를 해석해 보면 거리 제한이 없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가 오토밸리 및 3km 내 인근이라고 했는지 그게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입주계약서까지 가지고 있는 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 법조항을 들이대고 그 인터넷으로 상의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다 회수합니다. 서산시가. 아차 싶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아니라 이거 참 그 전임 시장님이나 전임 시를 이끌었던 집행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요. 저한테 서운하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땡큐라고 받을게요. 근데 그건 좀 무리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시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행정적인 협조도 못 받고, 심지어 그 오토밸리가 아니라 오스카빌
주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이장님도 임명장을 안 주고 네, 그러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오스카빌 주민들만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네, 하시는. 네, 네. 그래서 화가 나셔서 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네. 매일 시청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덥거나 춥거나 피켓팅을 집단적으로 하셨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세종시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전임 시장님,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그 전임 시장님 체제 하에 여러 가지 그 비협조적인 반대이나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비협조적인 산비장에 관련해서 협조적인 부분 때문에 네. 비협조적인 부분 때문에 날마다 이제 시청 앞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불볕 더위 속에서도 우리 아파트에는 그 다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모차 타고 지금은 걸어 다니고 이러는데 유모차 타고 그렇게 애기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더위에도 눈에도 눈보라에도 다리 아픈 그 언니도 그냥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 관절이 심하니까 이렇게 근 2년을 이렇게 싸워왔단 말이죠. 그렇게 싸워왔는데도 이 문제가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그 중간에 단식을 들어가고 단식을 함에 있어서 단식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 그 뭐 여러 정치계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이제 여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많은 손길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단식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정치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와주셨는데요. 제가 그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식 들어가고 단식하고 나서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잘못됐다는 거를 성인종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인허가 과정에 잘못이 있다라고 명확히 찍고 이제 저는 제가 크로닉이라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끝나고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 입증이 됐으니 취소가 되겠다. 사업자의 적합통보 취소가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 2월, 3월 2018년 그렇게 3개월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좀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게 이대로 있다가는 지지부진 어떤 결정이 안 나겠다 싶어서 이제 6박 7일 걸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킴이단에 계셨잖아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단 기자님하고 또 우리 남소라 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양대동 사무국장님, 최홍 사무국장님하고 백지화연대 이백윤 위원장님, 성현의 이한 비대위, 우리 오스카 비대위와 함께 논의를 하죠. 걸어서 6박 7일,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놓고 서산시청 앞에서 세종시 환경부까지 걸어서 가자. 걸어서 가서 만약에 답을 못 얻으면 거기서 죽든 살든 우리가 또 한 번 어떤 논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답을 이끌어내고자 해서 이제 6박 7일간 걷는데 참 이백윤 집행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양대동 소박장 최홍상 국장님도 그렇고 너무 의리 있으시죠. 그러니까는 6박 7일간 계속해서 걸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6박 7일 동안에 참 많은 후원이 있었고 시민분들이 그 400에서 500명 가까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이라도 걸어주고 하루 걸어주고 이틀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6박 7일 걷는 동안에 동참해주고 각 지역의 환경 운동연합에서 또 팀원들이 나와서 저희를 응원해주고 같이 걷고 그렇게 해서 환경부까지 갔고 환경부 장관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 앞에서 무기한 노숙을 들어갔는데 환경부 장관님 만날 때까지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세종시 환경부 정문 앞에서 비닐 하나 치고 저희가 잡니다.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면서 이제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거기에 어떤 답변을 저희가 들을 때까지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결국 이제 적합공부 취소가 5월 10일 날 2018년 5월 10일 날 5월 10일이었나요? 예, 5월 10일 날 적합 통지. 전 4월 19일로 잘못. 4월 19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이걸 할 예정이라고 애고 통문을 보냈어요. 공항청에서 사업자한테. 그게 4월 19일. 정확하게 취소가 된 건 근 한 달 5월 10일 날 취소가. 제가 치매는 아니네요. 종종 숫자 생각나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하시네요. 애고 통지서 간 거. 네. 그때 같이 걸으신 분들 중에 저는 운전 정도 했고요. 이제 우리 한석하 위원장님은 지병이 있으세요. 근데 지병이 뭐라고는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또,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대동의 최웅 사무국장님이 연대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한 30만 달러에서 하나쯤 되죠. 다리에 이제, 철근 공구리까지는 아니고, 철근을 막은 상태에서, 세종시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산 지역에
이런 주민들 얼마나 하면 세게 하냐면요.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 때요. 영하 10도쯤 되는데 평균 나이가 60이 넘는 분들이 서울까지 걸어갔어요. 환경부에서는 서산 주민들이라면 아주 깊이 각인돼 있을 거예요. 그거 계속 무시하고 했었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할아버지들이죠. 할아버지들이 10분이 막 눈보라가 치고 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어서 과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음엔 세종시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너무 큰 싸움이라. 근데 과천까지 딱 도착하니까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환경부 직원이 뭘 들여드리면 되냐,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요구사항 전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한테는 이 서산 지역 주민들이 아주 깊게 각인됐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이 아주 그냥 정으로 새겨줬겠죠. 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다 같이 연대해서 그때 금강청, 충남도, 서산시 할 것 없이 계속 항의 방문하시고 저도 따라간 적이 있고요. 그때 대충 몇 차례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겨울에 아주 고생들 엄청나게 하셨어요. 서로 아마 헤아릴 수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거는 이제 서산시청 앞에서 매일 했고, 주민들이 나뉘어서 도청 앞에, 시청 앞을 거의 매일 사수를 좀 했고,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이안 비대위와 저희 뭐 시민 그 단체들이 같이 촛불 집회를 호수공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소형 뭐 이런 대형 집회, 소형 집회 이런 것들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번 마이크 좀 다시 봐. 지금 마이크 아니, 자꾸 이 초대 손님 이렇게 저거 학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끄러. 수석 발생하고 먼저도 잘 나오더라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바꿨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제 뭐가 올라오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거 끝나고 그래서 그래요. 의료원 청력 테스트하러 가세요. 가 대표. 먼저도 멀쩡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라는. 아니야. 나중에 게 잘 나오죠. 지금 이게 마이크가 고장나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넣었으니까. 네. 한번 이런 이렇게 자꾸 저거. 안에는 그냥 저 백된 기자 마이크로 그냥 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주시면 되고요. 네네네네. 그냥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시청, 도청, 금강청은 뭐 수시로 가서 저희가 서로를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 면담시청도 하시고. 연단시청도 숱하게 했고, 그래서 그 방문이나 집회 이 숫자는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백제연대 환경운동연합본부, 그다음에 지킴이단 뭐 이렇게 단체로 해서 저희가 서산시내 뭐 시가행진도 집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빠짐없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계간청을 좀 괴롭히는 위치에 서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쉽게 말해서 신박한 그런 방법을 다 동원했었어요. 맞아. 집행부가 스스로 자축하려는 행사장에 가서 연 날리게 해서 힘을 쫙 빼놓는다든지 아주 읍상호수 가서 그거를 다 설명하면은 이제 그때 당하신 그 당사자분들이 지금도 막 치가 떨릴 거예요. 화도 나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그렇게 한 주민들이 또 그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반칙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한도에서 정말 그 아주 기발한 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날리기는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예. 저희 오스카 주민들, 시민들은 그게 저희 소원이잖아요. 선대장 없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 당연한 거를 저희가 한 거죠. 그 그것이 불법은 아니죠. 시청에 잘 풀리라고 한 건데, 오스카빌 주민 잘 되라고 대신 기원을 하고, 그때 지역 방송국이 와서요. 인터뷰했는데 하필이면 그 김한선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희 동네 그분한테 마이크가 왔어요.
그랬더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산태장 절에다 이래서 이제 주최 측의 힘을 쫙 빼버린 그런 그게 너무 우연인지 이게 의도된 것인지 모르지만 참 그 반대 활동이 정말 기발하고 아주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인근 지역이니 아니니 영업법이니 이걸 따지다 보니까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가 시청이 그 옛날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런 입주 계약이 있거든요. 그죠? 그 입주 계약서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 아, 그거는 2013년경인가 작성이 됐는데 네, 새 7월에 작성이 됐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보고 네. 이게 의도가 이게 입주 계약을 어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거 계약을 파기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계약 파기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이제 서산 맹정호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당선되시고 당선인 신분 시절에 제가 그 입주 계약서를 전달을 해줬어요. 입주 계약서를 이제 제가 그 안에 제가 이제 받아놨다가 입수를 했다가 당선인 신분인 때 제가 찾아뵙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산시에 요거 있습니다. 입주 계약 취소를 해주세요라고 했고 시장님께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이 그때 그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소송을 지켜보고 이 소송에 따라서 해야 될지를 자 고민해 보겠다. 나오가 시장님 입장이었고 시장님의 입장은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저는 지고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재판에서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이게 뭐 패소가 될 때 서산시장님은 분명히 이거를 입주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때 서산시가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업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있는 계약 취소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서산시가 그때부터 주체가 돼서 싸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 행정은 네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네네. 오토밸리 이외에 그 산업폐기물을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는 사건을 저질러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계약을 취소하지 않되 그 소송, 행정소송이나 일반 소송을 계속 전개하다 보면 사업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네네. 우리 맹정호 시장님 입장에선. 그러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면 그거는 계약 취소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산폐장 업자가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취소된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금강청이 사업 적정성 통보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를 속이도 안 해. 충남도의 승인 사항을 살짝 바꿔와? 이 내용이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 적정성 통보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행정소송을 하다가 일반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행정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해버린 것 같아요? 행정소송을 취소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사업자가 네. 금강위협환경청을 상대로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었었고 네. 충남도를 상대로는 행정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금강청을 상대로는 적합통보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은 거고 충남도를 상대로는 오토밸리 산단권만 받으라고 승인을 내준 거거든요. 충남도가. 근데 우리 오토밸리 산단 및 외지권을 받겠다. 이거 지정 사업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신청을 하니까 충남도가 반려를 했어요. 거기에 특별하게 외지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오토밸리 산단권만 받아라 우리가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건 거예요. 사업자가. 그리고 서산시청으로도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금 폐기물 매립장 안에 건축물 동을 짓겠다고 한 거를 서산시가 불허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은 이겼어요. 서산시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송으로 들어간 거죠. 네. 일반 소송으로. 예. 그게 충남도의 승인 조건을 업체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오토밸리 산단 그렇죠. 내 것만 하기로. 네. 그러고 승인을 받았는데 네. 승인 나고 나서
영업구역 제한은 이거 불법이다. 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러고 네. 소송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금강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은 취소를 했어요. 자진 취소를 사업자가. 네. 근데 이제 취소한 이유가 지금 이제 행정심판을 취소했다. 행정소송이 예, 금강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낸 거는 취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랑 저희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행정소송이 있잖아요. 만일 행정심판에서 졌을 경우에 그 진 것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봐. 근거 자료로. 네, 그래서 스스로 취소를 한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업자를 걱정해 줄 바는 아닌데요. 네. 400억 정도를 아마 자기 자본이 아니라 펀딩해서 하실 제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 40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조성 그 금액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이자 비용이나 원금 회수 비용이 있을 텐데 네. 영업이 늦어질수록 업자로서는 손해겠죠. 네, 부담이 가겠죠. 네. 뭐 저보다 그 행정기관이 더 똑똑하니까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행정소송 네, 네. 네. 이 첫 재판이 이제 곧 열리죠. 언젠가요?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은 1차 그 심리가 네. 2018년 11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2차 변론이 12월 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2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3월 27일 수요일 날 11시 15분에 대전 법원에서 재판이 마지막 종결 재판이 있습니다. 3월 27일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15분. 네. 이때 이제 마지막 종결 재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 후에 4월 달에 이제 선고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변호사님 예정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4월에요? 네. 선고는 4월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만약에 그 우리 서산시나 네. 금강청 혹은 주민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네. 사업자는 투입된 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1차에서 패했다고 금방 수긍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하겠죠. 30까지 갈 겁니다. 네. 이게 몇 년이고 장구하게 갈 건데 네. 이제 누가 지치냐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주민들도 3심까지 갈 각오는 돼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 사업자는 돈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는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예. 자, 사업자가 돈 때문에 3심까지 가겠다. 그러면 저희는 생명 때문에 오시맘이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죽을 때까지라고 하니까. 30까지는 갈 각오가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30까지 가도 각 단계별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그걸 넘기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 좀 내시고요. 네. 3패장 반대할 때 이것대로 저희가 안 하는 면이 많죠?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순발력을 발휘해보겠습니다. 3패장 반대 활동하시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사실을 좀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 쪽 편에 서서 들어서 주민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부 세력들 그리고 반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 박건 회장님이 13번 고발을 당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그 일부 그런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민원에서는요, 네. 항상 민민 갈등을 유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자건 그렇죠. 사업자 단독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 주민 일부를 찬성자로 돌려놓으면 주민끼리 싸우고 업자는 한숨을 돌릴 수 있잖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이 업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민원의 현장은 늘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아는 애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석화 위원장이 다음에 충남도의원 비례대표 받으려고 한다. 혹은 성일종 의원을 밀어내고 국회의원을 도전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음해가 따라요. 예. 받아본 적 있죠? 예.
네, 별별 제가 의혹의 조금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좀 많이 과장해서 했는데 네, 서사시 이후에 비례대표를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죠? 네, 예. 들었습니다. 예. 그 산패장을 못 들어게 해놓고 그 자리에 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네, 이제 네. 흔히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이번 건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구설수를 만들고 예. 휘말리게 하는 저는 거예요. 저는 만난 적도 없는데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렇게 여럿이 고문도 있고 여러 양측이 앉았어요. 네, 네. 백다혜 씨가 어제 저녁에 나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1억만 달라겠다. 그럼 나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얼굴 보면서 그냥 멀쩡하게. 제가 그렇게 음해당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도 안 꼈죠. 너 말은 배웠구나 이러죠. 이런 반대 운동에 앞장서면 항상 음해 공장이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들리고 있으니까 예, 사실. 제가 당해본 그 증인이니까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서 여러 번씩 해봤죠. 예. 이 반대 활동 하면서 백지원대 구성 멤버나 네, 네. 뭐 지킵니다. 뭐 양대동 그 소각장 반대 투쟁의 주민들 아주 새롭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셨을 네.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네. 어때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분명히도 그냥 죽으로만 있다가 네. 이런 일을 맡아서 경험도 부족한데 사실은 그렇게 백조연대 이백인 위원장님, 그 다음에 세피한 환경연합 권경수 사무국장님, 양대동 소각장 최홍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이한 비대위 회장님이나 또 부회장님이나 또 오스카 자체 대책뿐만이 아니라 오스카의 많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다가와 주셨고 그분들이 그 관계를 풀어가 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보다 조금 더 고생해야지 이런 마음 하나 한 발 앞서서 고생해야지 이런 마음 하나였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그냥 힘을 다 실어서 제가 부족하도 어우렁더우렁 이렇게 해서 다 풀어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함께하는 공동체 예. 반대 전선에 나오신 공동체들의 네. 결속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중간에 이렇게 누가 삐끗해고 자꾸 이리저리 해놓으면 네. 그게 유지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석화 위원장님하고 공동위원장님 박민희 위원장님 등 몇 분을 걱정하는 게 이 결속력이 계속 몇 년이고 이어지기 참 힘들다. 사람이니까. 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걸 참 잘해 오신다.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 그렇죠. 네. 그걸 그래서 같은 몫을 계속해서 몇 년이고 이어가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제가 많이 징징대고 울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이제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우리 박민희 위원장님하고 안 식구된 김지수 씨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반대위가 어떻게 보면 연명되고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면 두 부부가 자기 아이들을 희생하면서 아이들한테 줄 사랑을 모두 그 시간들을 다 여기에 헌신하면서 의무로 양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 같은 공동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저희 남편한테도 물론 감사하고 두 가정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헌신을 한 건데 그 부분에 서로 불만을 갖지 않고 그냥 서로를 녹였던 거. 그래서 저한테는 최고의 베스트 동반자가 우리 박민희 위원장님 가정과 박민희 위원장님도 모실 거 그랬네요. 시간 이제 출근하니까 2시간, 3시간 찾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재밌어요. 아니요. 박민희 위원장님이. 오스카 주민 대표는 네. 몇 번 나오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면 네.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오셔야 되고요. 또 중간에 또 뭐 어떤 변화생이 생기면 네. 또 나오시고. 제가 지난주에 모셨던 장애인 관련 단체하고 네. 오스카빌 주민은 종종 네.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오스카빌 주민들이 네.
마을 회의에서 뽑은 그 이장님 있잖아요. 네. 이장님 임명장을 네. 안 주셨어요. 네. 네. 1년 정도 동안 안 주시고 임명장 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도 안 줬어요. 네. 안 주다가 시장님이 바뀌고 임명이 됐죠. 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선출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임명받았는지요. 저희 그 박건우 의장님은 이제 이름이 이제 박건우 의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주민들이 저희가 1980세대예요, 오스카 아파트가.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이장님 선거 그 공고 게시를 하고 그래서 후보자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그것도 표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게. 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1년 동안 임명장을 못 받았어요. 임명장을 안 준 이유는 이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네. 라고 제가 참 지금도 좀 개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분의 임명장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행정에 반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라고 여쭸더니 행정에 반하는 게 방송 계속해도 아니, 지금 댓글에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한번 그 백달 기자가 같이 질문할 테니까요. 네네네. 위원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박건우 의장님 이미 1년 동안 임명장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행정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장을 못 준다. 그럼 행정에 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3패장 반대 운동을 하는 게 행정에 반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시청에 되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면장님이 그 임명권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시청과 면에다가 저희가 말했습니다. 3패장 반대 운동이 행정입니까? 그게 행정에 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3패장이 시의 행정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안 하고 그러면은 3패장 반대 운동을 안 하면 주겠다. 라고 임명장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 이장님이 한 2개월간 3개월간 그 반대 운동을 안 하고 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라 이제 안 하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또 다른 핑계로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을의 이장님은 주민들이 지지를 받고 지금 이장님 당선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앞마당에 폐기물 독극물이 묻힌단 말이죠. 네, 그 독극물이 묻히는 거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으로서 개인 어떤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대표로 이장으로서 우리 집 앞마당에 독극물이 묻히는데 반대 운동을 안 하는 이장님입니까? 그런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그거를 마을 앞마당에 독극물이 묻혀서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소리 낸다고 그래서 임명장을 한 1년간 안 준 거는 이게 과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 부분을 지금도 개탄을 금하지 못하겠고 지금 현재 이 박건우 이장님은 뭐 13번 고발을 당하잖아요. 반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굉장한 음해와 굉장한 고발을 고통을 받고 있으셔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네. 제가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네. 이 3패장 반대에서 저지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반대 의견들이 있어 왔어요. 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희박한 가능성에 도전해서 성공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상대 회사는 자본금이 한 100조 원은 되고요. 네. 그 조직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큰 조직이었어요. 네. 그 한전 자회사인 서부발전. 그 서산시청하고 비교도 안 되게 네. 자본과 조직력이 있는 서부발전이 추진하던 가로림 조력발전. 네. 그거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됐었어요. 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똘똘 뭉쳐서 그 거대한 조직을 이기고 결국은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몇 프로니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은 그 아주 작은 가능성을 가진 그 미래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해내느냐? 저는 했습니다. 우리 뭐 선배님, 뭐 형님, 아우님, 지역 주민들, 어민들 하고 같이 해서 제가 산 증인이에요. 네. 그거는 제 과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3패장 업자보다 네.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회사고 조직이었잖아요. 서부발전이며. 그리고 자회사들 만들 정도로 큰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앞에 가로림 조력 주식회사 이렇게 따로 자회사가 있었어요. 그 활동가들도 막 몇십 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홍보 비용을 수백억 썼을 겁니다. 그런 조직을 이긴 경험이 있는 게 서산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적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상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보면 성공하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씀으로 그냥 답변할게요. 그거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는 없습니다. 꿈을 고소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요. 댓글.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언급하면 괜히 논쟁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서산 지킴이론도 그랬었고요. 그 노숙하면서 하는 이유가 전국에서 산패장에서 뭐 경주, 성주, 뭐 경주엔 몇 군데나 있습니다. 뭐 전국에 산패장, 제천 이 산패장에서 업자들이 사고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 뭐 안에서 화재 사고도 있고요, 침출조 사고도 일으키고, 뭐 법인을 해산해버리고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자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업자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했어요. 그때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일단 주민 아까는 이왕이면 네. 자치단체에서 그걸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네. 국가 조직에 국가에서 국가 책임제로 좀 주민은 국가를 감시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산패장의 대다수의 전국의 산패장에 그 부도를 내고 파산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게 대체 이게 독극물이기 때문에 속하게 이렇게 수습을 못 되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그거를 뭐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정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독극물은. 그래서 그거를 뭐 정리해가는 과정이 제천 같은 거 거의 유령 도시가 됐다가 뭐 이런 정도로. 그러면 어차피 개인 사업자는 이익을 취하고 부도 내고 도망가고 파산 신고하고 받을 길이 없으니 나라 세금과 시세금이 같이 합쳐져서 이거를 복구하는 그 과정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수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막자고 하면 분명한 것은 국가 책임제로 가고 최소한 각 자치단체에서 이걸 책임제로 끌어가 준다면 부도 내고 갈 일은 없으니까 시민들이 이런 게 들어온다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면 시가 뭐 부도내고 도망갈 일은 없고, 나라가 부도내고 도망갈 일은 없으니까, 이런 그 소모적인 뭐 집회, 반대운동, 이런 소모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힘을 다른 데다가 좀 쓸 수 있게끔 시간들을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안타까워. 마을 발전 기금이니 주민 편의시설이니 이런 작은 미끼를 두고, 매립 완성 후 수십 년간을 국가가 결국은 떠안게 되는데 국가가 처음부터 관리해라. 제가 사고 사례를 보니까요. 제천 산패장은 그 지킴이단에 견학을 다녀왔어요. 시민들하고. 근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 지하로 파고 매립 배우는데 거기서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산 먼지가 나와서 그게 공기에 포함되면 그게 주민들이 흡입암, 암 등이 걸리기가 쉬우니까 그걸 뚜껑을 덮는데 뭘 하냐면 풍선으로 덮어요. 말은 에어돔인데 우리 그 각종 현안에 나타나는 그 용어에 영어가 들어가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린이 모든 물건마다 붙은 적이 있어요. 아마 농약에도 붙었고 지역에도 붙었을 거예요. 염산에도 그린이라고 붙고 그게 시커 쓰더니 언젠간 웰빙이 붙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줄 아니에요. 처음에 쌀이니 뭐 밀가루니 이런 거에 붙다가 소주에도 붙다가 그것도 결국 농약에도 붙고 저기 지약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영어 외래어를 붙이면 외래어 명칭을 붙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고가 난 건설 현장 가면요, 온갖 외래어가 난무합니다. 근데 에어돔을 그냥 공기 지붕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에어돔 하면 많은 분들이 근사한 뭔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가죽 속에 두 겹의 가죽에 공기를 넣어서 그 공기의 부양력으로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근데 에어돔이 미국의 큰 스포츠 경기장에 많이 시설이 돼 있어요. 그 많이 돼 있는데 미국은 눈이 보통 오는 게 아닌데요. 그 에어돔에 그 눈이 쌓이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풍선이니까 주저앉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몇만 평에 주저앉는 거죠. 그 경기장에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경기장은 괜찮은데 산표장은 에어돔이 주저앉으면 그 안에 있던 독극물, 미세먼지 이게 쫙 밀려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 주민들이 괜히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에어돔이 주저앉거나 하면 또 거기에 또 습기, 결로 현상에 습기가 있으면 알루미늄 가루가 네네. 우리 그 오토밸리 근처에 상부산업 S산업 알루미늄 저기 가공 공장에서 네. 화재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네. 그 알루미늄 가루는 특이하게 물을 뿌리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뚝 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하고요. 불났네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면 이제 폭발합니다. 그게 알루미늄 분진의 특성입니다. 희한하게 세상 물질 중에서 물만 닿으면 불 붙는 게 알루미늄 가루다. 근데 그 산업 폐기물 중에도 알루미늄이 있어요. 근데 알루미늄을 태운 그 연기를 사람이 들어 마시면 이게 결국 치매 걸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 지금이란 도보 행진할 때 그리 막 하잖아요. 네네. 제가 그 차량 운행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냄새 때문에 맥히하고 제가 못 견디고 도망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한 위원장님은 못 알아보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 대표고 뭐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요. 그때 흡입한 걸로. 네. 그래 그런 사고가 실제 있었어요. 경주에 있는 무슨 산패장에서 결로 현상에 의해서 알루미늄이 탔는데 에어돔으로 가려 있으니까 화재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고 계속 탑니다. 그럼 업체는 그걸 금방 끄려고 하느냐?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실컷 타라. 제가 되면 이게 줄잖아요, 부피가. 잘 탄다. 부피 많이 줄으면 거기다 새로 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패장 업체들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대개 80% 가까이 매립이 되면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는데 사고가 터지고 사라집니다. 네. 원래는 100% 매립이 끝나면 그 매립이 끝난 시점에서 에어돔을 내리고 사후 관리 30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업자라면 딴 데 가서 돈 벌어야죠. 또 팔아먹어야죠. 그 30년 그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해산하고 딴 데 가서 또 새로운 업체 차려야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스카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스카 그 오토밸리 산단 내에 산패장을 그 규격대로 승인 조건대로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대신 국가가 관리해달라. 안전하게 우리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우리가 이제 금방 1시간이 됐어요. 1시간 됐어요. 네. 우리 한석화 위원장님 말씀은 다 입만 벌리면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서 먹지 않으려고.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못 하셨던 말씀,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실컷 하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에 서산 시민분들도 오스카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고자 좀 글을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보지 못하고 조금 읽는 형식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제 마음이 그대로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호소하겠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스카 주민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참으로 크실 것입니다. 며칠 전 영화 관람을 하러 갔다가 광고편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패션의 일부라며 광고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디자인, 색상 등을 광고한 거 보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스크 착용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국가 온 도시와 서산 시내 거리와 버스 안과 자동차 안이 온통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너무 삭막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서산시에 산패장이 들어오고 외지 폐기물이 반입된다면 국가보건안전공단에서 공표한 11개의 독극물질이 서산으로 몰려 들어온다면 우리 서산 시민들의 생명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서산시의 기후들을 보면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돌고 도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기 중 유출되어지는 유독가스를 서산 시민들이 그대로 흡입해야만 될 것이고 독극물질의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타수막을 뚫고 침출되어지는 침출수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를 오염시켜 더 이상은 먹고 살 수 없는 재앙의 땅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독성 물질은 미세먼지 마스크로도 차단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토밸리 산단 4건만 매립하겠다고 서산시와 입주계약서를 써서 분양받고 충남도에도 오토밸리 산단 4건만 매립하겠다고 스스로 조치계획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이제 와서 영업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지 표기물을 받아야 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 기가 막힌 일이 무산화되기를 바랍니다.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소송을 진행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멈춰 서게 해야만 합니다.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직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서산 시민들에게도 일, 내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 경우 우리는 공동의 피해자가 됩니다.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15분 대전 지방법원에서 결심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서산 시민참여단체장님들과 시민분들, 대전환경령, 충남환경령, 당진환경령, 지국지킴이단, 성현이안아파트 비대위, 오스카 반대회와 오스카 주민들이 오전 10시 30분에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전법원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과 조력으로 서산시의 이태로운 환경을 지켜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지곡면 오스카빌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 위원회 위원장님인 한석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1시간이 조금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신 시민들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왜 그렇게 애쓰면서 반대한지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해오시고 이바지하신 면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훈 위원장이 음향 이게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저걸 해갖고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네. 어쨌든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다 전달은 돼서 많은 시청률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방송 끊겼습니까? 잠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끊겠습니다. 됐슈? 네, 방송 끊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화해요?